한국에서 산다고? 절대 안 된다.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결혼은 사랑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거긴 안전하지 못한 데다 외국인이 가서 살 곳이 못 돼. 여성은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주방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페터라고 합니다. 저는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양심상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작성해 보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는 독일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커지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초대 회장이신 아버지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회사를 키우셨고 사업을 해외까지 성공적으로 확장하셨죠. 그래서 인접한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북미 대륙이나 아시아까지 저희 회사에서 생산된 주방용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덕에 저는 꽤 성공한 사업가로서 독일에서도 상류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소중한 딸 헬렌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며 제게 인사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딸의 발언에 당황하고 말았죠. 그러자 딸은 제게 서운해하며 말하더군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1년 전부터 말해왔는데 아빠는 일밖에 모른다면서요. 아무래도 1년에 하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게 사업가의 숙명이다 보니 여유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만 것이죠. 저는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조금 더 챙기고자 예비 사위를 만나는 날만큼은 업무를 중단하고 푹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딸과 예비 사위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예비 사위의 정체는 바로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푹 빠졌는지 자신의 남자친구는 한없이 자상하고 아이처럼 순하게 생겼지만 내면은 무척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라며 남자친구 자랑에 열을 올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도 없었으나 아빠로서 한국인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한국은 작고 아직 휴전 중인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가면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게 안 봐도 눈에 훤했습니다. 게다가 독일 같은 선진국 국민과 한국 같은 후진국 국민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화 수준과 경제력의 차이는 반드시 불화를 일으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잘 참고 있었죠. 하지만 딸의 폭탄 발언을 듣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저희는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도 좋고 독일로 몇 년간 파견왔던 남자친구가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무래도 저보다 남자친구의 소득이 더 높으니 제가 이동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살만한 나라가 못 된다며 다시 생각하라고 못 박아 말했어요. 그러자 딸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자친구 앞에서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면서요. 그런데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이상하리만큼 여유 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제 경험상 후진국 출신의 사람들은 당당해 보이다가도 국력 수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기가 죽곤 했는데 이 한국인은 자신의 조국에 대해 무척이나 자신 있었는지 전혀 기죽는 법 없이 할 말을 다 하더군요. 아버님, 그때가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한국을 경제력으로 무시할 수 있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그저 한국의 경제 수준 때문인 거라면 제가 한국으로 복귀한 뒤 정식으로 한국에 초대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국인의 여유로운 태도에 놀랐고 꽤 강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한국의 경제력에 대해서는 그가 그저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은 결국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했고 한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딸의 인생에 축복을 빌어줘야 했지만 왠지 모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위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한국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조금의 허점이라도 보이면 망신을 주고 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 저희 집 이사를 완료했는데 엄마와 함께 집들이에 오지 않으실래요? 저는 몹시 바빴지만 하던 일을 전부 때려치우고 그 즉시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공항이 너무 크고 반짝거리더군요. 입국장을 나오기 전에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입국장으로 나갔더니 딸과 사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위의 차를 타고 딸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글쎄 딸이 아파트에 산다고 그제서야 실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딸이 결국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알아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독일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면 지저분하고 위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딸이 사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려고 하니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허름한 동네가 나타나기는커녕 사위의 차는 엄청난 높이의 고층 건물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하나의 작은 첨단 도시 같은 곳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는 보안도 되지 않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안전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딸은 혹시 독일에 그런 아파트 상상하고 계셨던 건 아니냐면서. 한국의 아파트는 보안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독일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어쩜 제 생각을 그대로 꿰뚫어보고 있는지 놀란 마음을 숨기느라 혼났네요. 딸의 말대로 한국의 아파트는 공동 출입구에서부터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공동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그제서야 공동 현관의 문이 열렸고 들어가니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리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것을 알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엘리베이터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부드럽더라고요. 딸의 말대로 독일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집 앞에 가니 딸은 도어락을 보여주면서 이건 지문 인식으로 문이 열리는 것이라서 아무나 열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열쇠를 안 쓰는 것에도 놀라웠는데 지문으로 문이 열린다는 말은 더 놀랍더군요. 독일에서는 외출을 할 때 열쇠를 꼭 챙겨야 합니다. 열쇠를 잊고 나와서 다시 집에 들어가거나 열쇠를 잃어버리면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불편한 데다가 한 번 부르는 것만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은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열쇠보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자동으로 집안의 조명이 켜졌어요. 그리고 딸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켰는데 한국의 집은 조명이 정말 밝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집안이 밝은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딸은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 버튼을 누르더니 이걸 누르면 집 전체의 조명을 끄고 켤 수도 있다고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딸은 25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창가로 가서 밖을 보더니 너무 높아서 무섭다면서도 한국의 풍경을 보며 멋지다고 감탄을 하네요. 그리고 아내가 더 놀란 것이 따로 있었는데 바로 한국의 냉장고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양쪽으로 열 수 있었는데 무척 크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냉장고에는 없는 기능들이 있다고 놀라는데 무슨 냉장고엔 작은 TV 같은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고 그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준다고도 하더라고요. 로봇 냉장고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내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정말 탐나는 냉장고라며 저를 한번 쓱 쳐다보네요. 세탁기도 충격이었는데요. 건조기와 위아래로 붙어있는 세탁기를 보니 아내 눈치가 살짝 보였습니다. 보자마자 갖고 싶어 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아내보다 더 탐나는 전자제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TV였어요. 한국 텔레비전이 정말 크고 화질이 정말 깨끗하게 나와 감탄했습니다. 독일 집에 있는 텔레비전과는 너무 달랐고 얇고 큰 텔레비전을 보니 마치 영화관에 온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어쩜 이렇게 다 잘 어울리던지 모든 가전제품들이 집안의 인테리어와 어울리게 색조합을 잘 뽑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경한 가전제품이 모두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삼성과 LG가 그래도 해외에서도 좀 유명하긴 한데 직접 써본 적도 본 적도 없었던 터라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딸의 집에서 처음 알았네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뭘 하는 나라일까요? 왜 저는 그동안 한국을 몰랐던 걸까요? 저는 그제야 한국인 사위가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 자신 있어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저력 있는 국가였고 독일보다도 선진적인 나라였던 것입니다.
딸이 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놓였고 예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비행시간 탓인지 피곤해서 저녁 준비 시간 동안엔 딸이 마련해둔 방에 들어가서 잠깐 바닥에 앉아있는다는 것이 그만 깜빡잠이 들고 말았어요.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딸은 웃으며 자기도 처음 한국의 온돌바닥에 잠깐 누웠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고 하네요. 한국을 직접 보고 겪으니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요. 그저 감정에 휘둘려서 한국을 무시했던 제 과거의 모습을 깊이 반성했고 딸과 사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독일로 돌아가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사위가 아내를 위한 냉장고와 저를 위한 TV를 선물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딸의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요. 저와 아내가 딸의 집을 구경할 때 너무 좋아했던 것이 티가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갑작스러운 선물이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우리 사위 마음씨도 참 곱지요. 딸과 사위가 독일에 오면 저는 그 이상의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릴 겁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생각과는 달랐던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독일 사업가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